혹시 리다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고종 황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리다랩의 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커피 많이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들 성인 한 명당 1년에 353잔의 커피를 평균적으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인 132잔보다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사랑을 받는 커피. 우리 커피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개화기 한국 커피 역사 이야기라는 책과 황제의 가베라는 커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것과 관련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신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화가로 활동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안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화기 한국 커피 역사 이야기 공동저자 윤여태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소설가로 등단해서 지금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극단과 함께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어요. 또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동물권, 환경권 강의를 하고 있고 커피와 관련된 인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퍼실리테이터 과정을 또 이수해서 퍼실리테이터로도 일하고 있는 윤여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 커피를 최초로 마신 사람이다. 정말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리다님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고종 황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커피가 들어왔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맨 처음 마셨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845년 획도지라는 책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조선이 비로소 커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1852년에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인 윤종이란 분이 벽이신편을 통해서 커피에 대해서 맨 처음 이야기를 적어놓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커피에 대해서 일찍 알았다. 1884년에 퍼시퍼 로웰이라는 분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적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조선 사람들에게 커피가 최신 유행품이다 라는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맨 처음 커피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1898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는 커피가 최신 유행품으로 유행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커피가 타대국 여성들이나 선비들 이런 사람들도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었나요? 이 최신 유행품이라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일반 사대부나 혹은 그 양반 사대부층들에게 그런 것들이 널리 퍼지고 또 호기심의 음료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마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 쓴 커피가 맛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커피가 쓰다 혹은 맛이 좋지 않다 라는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꿀을 탄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 조금 더 수준 높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탄 커피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그 맛이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잘 로스팅된 커피를 마셔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우리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많이 사랑했다. 네. 이것도 문헌에 나와 있나요? 고종 황제가 커피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기록을 조선왕조실록 이외에서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많이 설왕설래했어요. 그런데 이제 1898년에 고종황제 독차 사건, 이제 우리가 영화 가비 그 소재가 된 사건인데, 일본인들이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부한 일본 공사에게 보내는 그런 전문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은 고종황제께서 양식을 드시는데 항상 커피를 먼저 찾으시는 게 상례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고종황제가 커피를 즐겨 마셨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본덕전이라는 곳에서 연회가 펼쳐졌는데 고종황제가 거기서 커피를 마셨다라는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종황제가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것들은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책을 보니까 고종황제가 독살될 뻔했는데 먹자마자 커피 맛을 네. 다른 거를 알고 네, 먹지 맞아요. 않았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당시에 고종황제를 독살하기 위해서 김홍민이라는 사람이 고종황제가 즐겨 마시는 그 커피의 아편을 타서 몰래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황태자나 궁인들은 그런 커피들의 맛을 잘 모르니까 아 이게 쓴가 보다 하고, 심지어 황태자는 반절 이상을 마셨대요. 고종황제는 한두 모금 딱 마시고 커피 맛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살에서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커피의 역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많이 좀 보실 것 같은데, 2015년 궁중문화축전을 준비하면서 커피에 대한 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기록들을 모아놓고 기록을 남겨놓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딱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풍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고 싶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책을 찾아주시긴 해요. 한국 커피 역사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고종이 사랑한 커피라고 하면 특징이 뭐 따로 있나요? 장점이고 좋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달콤한 과일향. 첫 번째는 쓴맛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운 맛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 잔잔한 맛의 여운이 좀 잘 표현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96년에 독립신문에 우리나라 커피 최초의 광고를 보면은 고스차키 상점이라는 곳의 상점 광고였는데요. 그 상점 광고에 보면은 커피 종류 두 종류가 나와요. 그게 예멘 모카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바였거든요. 그 중에 예멘 모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세계 3대 커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마도 궁중에 들어간 커피는 그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커피였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라든지 하와이안 코나 뭐 여러 가지의 커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커피들로 해가지고 이 황제 가베를 재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했을까요? 가마솥에다가. 사실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요리서에 보면은 커피를 볶았다 라는 기록들은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로스팅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 1920, 30년대 보면 일본에는 이미 그 굉장히 우수한 로스팅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1920년대 우리나라의 사방이 10초가 되는 그 후다미에서도 로스팅을 했다고 해요. 그 일본에 있는 그런 로스팅기도 조선에 들어와서 로스팅을 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커피가 소개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밤의 석조전인데요. 그때 이 커피를 드셔보셨던 분들의 그런 반응은 어땠나요? 날씨도 좀 쌀쌀했고 뭐 비도 오는 기간도 좀 있었거든요. 다행히도 행사 자체가 따뜻하게 커피가 나오는 행사가 주간이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공간에서 밤에 야간에 이제 조명이 다 켜지고 분위기를 같이 결합해서 움직이는 행사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보람되고 좀 뿌듯했죠. 벽이 같이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커피에도 찍먹, 부먹처럼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얼주가, 쪄주가. 어떤 거세요? 전 쪄주가입니다. 아, 네.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아, 저희 스태프들은? 저는 무조건 얼죽합니다. 저도 얼죽아요. 아, 네. 젊을수록 얼주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비주얼입니다. 저는
쪄주갑니다. 추워요. 따뜻한 커피가 제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황제의 가베를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지 차갑게 먹는 게 좋은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은데요. 액상 커피도 따뜻하게 마셔도 충분히 수준 높게 마실 수 있다의 장점이 있다 보니 따뜻하게 타서 먹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직접 조금 레시피에 맞게 타주시겠어요? 네. 저희 제품을 보면 간혹가다 이제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고용물이기 때문에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흔들어서 잘 섞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200ml에 100ml 이런 잔에서 봤을 때는 100ml에 50ml 양으로 레귤러하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이렇게 또 직접 타주시는 커피를 마시다니 영광입니다. 진짜 이렇게 타자마자 확 퍼져오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부드럽게 감싸는데 쓴맛이 전혀 없어요. 고구마 같은 그런 향이 쭉 나면서 향긋한 향이 퍼지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마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또 고종이 사랑한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게에서 한번 마셔볼게요. 되게 색도 맑고 깨끗하네요. 자, 그럼 잘 섞어서 차게 마시는 게 훨씬 깔끔함이 더 있네요. 가벼운 느낌으로 좀 살듯한 산미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이렇게 아이스로 얼음에다가 넣고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시고 나서도 잔향이 입에 잘 맴돌아서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거나 기름기 있거나 뭐 이런 거 드셨을 때 한 잔 드시면 정말 깔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두 분 덕분에 한국 개화기 커피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황제의 가베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책과 황제의 가베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뭐 같이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에 커피를 몰랐었을 때하고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역사가 바뀔 것 같아요. 만드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니 혹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맛보시고 꼭 드시면 계속 찾으실 것 같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아, 안 먹어본 그렇죠. 사람은 네. 어설프게 저는 커피를 쉼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마음의 위로와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러한 음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과 그리고 이 황제의 가베와 함께 잠깐의 그 쉼표를 즐기시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은 어디서 구매할 수가 있죠? 개화기 한국 커피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치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커피는 네.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저희 커피는 인터넷에 있는 쇼핑몰에 거의 뭐 다 되어 있고요. 황제의 가베를 치시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좋은 것은 더 많이 나누라고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종 황제가 즐기던 커피를 왕실에서 즐기던 커피를 이제 자기가 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오늘 이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리다랩의 리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